대통령을 불법 구속시키는 그 자체만으로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야만적인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모호한 이유. 내란. 무슨 대통령이 내란했습니까? 무슨 직무 여러분들 뭐죠? 무슨 직무를 남용했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직무를 남용했습니까? 법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여기에 가끔 소개하는 최재원님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셨네요. 일본인들이 한국의 현재 정국을 바라보는 시선 한번 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고 대사관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인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대인하고 근대 이전 사람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 사람 이야기를 자주 쓰는 겁니다. 지금 판사들 보면 조선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건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게 되면은 일본 대사를 소환해야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야만적인 국가로 보는 겁니다. 일본인들의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와 이후에 전개되는 사태를 보는 차분하고 냉정한 관점은 실로 놀랍습니다. 계엄령은 법으로 정해진 대통령 권한인데 그것을 내란죄 용의로 체포한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 등의 움직임을 보면 볼수록 법치국가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윤 대통령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확실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깥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계엄령 선포가 현재 국가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게 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것이 놀랐습니다. 나라가 아닌 겁니다. 야, 저는 이번에 보면서 진짜 이 나라가 망하기로 그냥 작심을 했구나. 정신들이 다 나갔구나. 마지막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꽤 많은 일본인들은 불법으로 자행된 탄핵과 체포 구속이 최종적으로 타당하다는 심판이 났을 경우 법원에서 일본은 일단 주한대사를 소환한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이란 국가와 외교관계를 정리하는 한국이란 국가 승인을 취소하는 수준의 격하 내지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진 한국의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며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치소에 가둔 뒤에 다음 날 코스피 지수는 큰 하락 없다며 자유하는 금수 같은 야만 조선인들의 유사 국가 형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야만적인 거죠. 그냥 남조선인 겁니다. 남조선이 돼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여러분들 근대 국가를 형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모든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적인 여러분 용도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근대 국가의 이치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많은 법조인들이 이 불법에 침묵하고 지식인 척하는 반도 머저리들은 종북주사파의 반대한민국 신화에 빠져 중국 공산당의 선전 심리적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망국의 징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지만 한국이 놀라운 점은 한국 국적자 중에 나의 이 줄기찬 경고와 위험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이가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표현한 겁니다. 국가를 운영한 자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법치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근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근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판검사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번에 여러분들 국가의 여러분들 강제력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꺾이게 되면은 그걸로 그냥
근대 국가는 오아리 맞싸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아주 예리한 나라가 망한 거죠. 싸울 수가 없으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